안녕하십니까.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대한 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주고 대소변 땀, 물 넣어주고 대소변 땀 이런 식으로 혈액을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건강해집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대한 컵에 물이 한 70% 담겨 있는 게 인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음식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각설탕이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 좀 차가운 물을 드시는 분은 이 먹은 음식이 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수 분해가 되지 못해서 덜 녹은 음식이 혈관에 박히면서 모든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보통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인체를 한의학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 여기를 배꼽이라고 봤을 때 배꼽 밑에는 아랫배, 이 단전을 아궁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근데 이 아궁이의 세기가 태어날 때, 영살을 하서 태어날 때 뜨겁게 태어났다가 나이 들면 불이 꺼지면서 싸늘한 시체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배가 따뜻하니까 물이 많이 흡수되고 위로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탈모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 거고, 나이 들면 나이 70, 80 넘으면 아랫배 불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잘 위로 못 올라가니까 탈모 주름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한 30, 40, 50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기가 아랫배가 차가운 걸 잘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따뜻한 물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한 20대, 10대라도 너무 차가운 물을 먹어버리면 이 아랫배 불이 많이 약해져서 소화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물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되고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혈액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에 해당하는 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 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그 의대 교과서나 한의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디안들이 하던 민간요법인데 간을 청소, 간을 디톡스를 하면 이 다음날 아침에 항문으로 이런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죽는 사람이 거의 99.9%죠.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간의 일부분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찌꺼기, 해독하고 찌꺼기가 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총담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위장 바로 밑에 12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간의 찌꺼기가 위장 바로 밑에 12장으로 빠져나와서 창자를 돌고 대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EBS 교육방송이라고 학생들이 보는 그 채널이 있는데 이 책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의 찌꺼기를 빼낸다는 거. 이걸 제거했더니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되는데 특별하게 알러지하고 비만이 치료됩니다. 일본은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 가이드가 저희 한의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일본이나 한국을 오가면서 가이드를 하시는데 어떤 병원을 가도 이 알러지 비염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간 디톡스를 하고 좋아져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수많은 다이어트가 있지만 간 디톡스까지 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자연물, 그러니까 이 천연 주스를 이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가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굉장히 큰 좋은 의대가 있는데 거기는 내시경으로 이걸 뚫어줍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 간에서 원래 나오는 담즙을 모아놨다가 확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뚫리기 때문에 한 2주 지나서 담즙이 모이면 연속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간의 세포 주기는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시면 나이 60, 70 넘어서 계속 뭐 중풍, 치매, 암, 여러 가지 각종 질병,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방의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 디톡스를 했을 때 유익한 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 당뇨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이아베트라고 하는데 간에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이 총담관하고 이 췌장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간에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총담관이 막히면 췌장관도 같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당뇨약을 이것저것 먹어도 사실은 완벽한 치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도 맞고
췌장이 망가지고 콩팥까지 망가지고 투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찌꺼기가 나온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로 제가 진단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람이 어디가 병이 나는지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 여자분들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살이 쪘다가 또 갑자기 빠졌다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간에 찌꺼기가 많아져가지고 쓸개를 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간 디톡스를 겸하면서 해야지 쓸개를 안 떼내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뛰고 달리고 했다가는 사실 쓸개를 떼내는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아시고 간 디톡스를 했을 때 그냥 좋아지는 건 지방간, 고지혈증, 간경화 이런 건 아주 많이 간염 보균자까지도 치료가 되는데 간염 보균자가 치료되는 거는 그 아까 배출된 녹색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잘라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박테리아, 기생충 같은 것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죽이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사는 집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염 보균자들도 항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간 디톡스를 의료 관광으로 많이 풀어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주파 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 디톡스를 그냥 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없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라는 거를 이렇게 먹기 전에 보고 독을 제거해서 이렇게 먹듯이 우리가 간 디톡스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쟤들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우리가 추우면 웅크러들고 혈관도 그 다음에 따뜻하면 이렇게 혈관이 벌어집니다. 담관도 2mm밖에 안 되지만 이게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림프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 순환은 이 세포에다 맑은 피를 공급하는 상수도고 이 세포가 사용하거나 생활 하수가 있어요. 그걸 인파라고 합니다. 이 인파를 이 고주파를 통해서 많이 열어놔야지 혈액이 잘 돌고 좁아져 있는 부분이 넓어지면서 이 배출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고주파 시스템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성산이 세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간 디톡스를 1박 2일 하시면 아마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발간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야 히로미 박사님 아마 이제 아실 건데요. 이분은 일본인이지만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주치였고 지금 쿠팡 사장이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같은 거물급들의 주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암 환자 중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었고 재발도 한 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단하신 분이 절대로 그 항암제 방사선은 쓰지 못하게 합니다. 수술만 부분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좀 여기 코나세 순숙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많은 항암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일본 의사분들 책을 많이 보는데요. 이분들이 되게 좀 솔직하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제약회사에 또 태클이 들어오는데 일본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또 하나는 이제 아보도우르 박사님은 뭐 누구나 다 아신 세계적인 면역학자죠. 이분은 단순하게 약 하나만 먹어도 수십 가지 병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스피린 하나만 평생 계속 먹어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이 간 디톡스를 통해서 약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고 한국에서는 유명하신 서재걸 원장님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 고려대, 가천의대 세 군데 의과대학 교수님이고 가족이 다 의사고 하버드 공부하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 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이건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말을 갖다 붙인 거고 암이 생기는 원인은 간으로 봤어요. 근데 이 간이 얼마나 나쁜지 병원 검사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 검사에 간이 괜찮다고 나오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간을 청소를 해주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기존에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간 디톡스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이 신야 히로미 박사님 이야기랑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이 거대한 어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물을 깨끗하게 안 갈아주면 이끼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끼 덩어리가 생기면 신야 히로미 박사님은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수술합니다. 뭐 지금처럼 인파까지 다 덜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부분만 수술하고 나머지는 피를 계속 갈아주면 이끼 덩어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피를 맑게 하는 정수리 필터 같은 게 간이기 때문에 간을 깨끗하게 하면서 대체요법을 하면 어떤 암도 다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나무만 보지 말고 인체 전체 숲을 쳐다보다 보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질환도 이런 대치협부를 통해서 같이 보완 치료가 되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한의학과 또 그걸로 안 되는 거는 대치협법을 섞어서 통합으로 치료하면 좋은 치료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